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멀리 이사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유를 끝내 모른 채 관계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우정은 큰 사건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로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금은 조용히 벌어집니다. 오늘 이 조용한 균열의 정체를 200년 전 한 통의 편지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이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어디에서나 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뜻의 문장이 있습니다. 벗을 사귀되 세 가지를 경계하라. 그 세 가지는 놀랍게도 솔직함에 관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때로는 감추어라, 때로는 낮추어라, 때로는 못 본 척하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 숨기는 게 무슨 우정인가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이 늘 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솔직함은 칼이 됩니다. 어떤 솔직함은 비교가 됩니다. 어떤 솔직함은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속임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절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진짜 친구는 모든 걸 다 말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사이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먼저 멈출 줄 아는 사이입니다.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 해주는 사이입니다. 이제부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친구를 평생 내 편으로 남게 만드는 세 가지 숨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찔릴 수 있습니다. 그 찔림이 우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친구에게 내 어려움을 습관처럼 쏟아내지 마십시오. 선생은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멋을 만나거든 근심을 말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짐도 무거운데 어찌 남의 짐까지 지고 살겠는가.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힘들면 털어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힘들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든 이야기가 습관이 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근심부터 꺼내는 순간 친구는 조금씩 지칩니다. 그 지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친구는 예의 있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다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이 쌓이면 다음 만남이 부담이 됩니다. 결국 연락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처음 5분은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면 한숨이 시작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 병원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 세상이 무섭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세 번째까지는 마음을 다해 위로합니다. 그러나 10번째가 되면 내 마음이 먼저 도망가려 합니다. 그때 나 자신이 싫어집니다. 친구를 외면하는 내가 나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웃고 울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부터 만남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만나면 30분 안에 회사에서 나오니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다, 내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대화의 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을 때 제 마음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또 힘든 얘기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관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연락은 뜸해졌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안부 문자만 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겪는 우정의 퇴색입니다. 그러니 정약용 선생의 말은 힘들면 입을 다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친구는 치료사가 아닙니다. 친구는 상담실이 아닙니다. 친구는 함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숨이 막히게 만들면 결국 멀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친구를 만나기 전 마음속으로 비율을 정해보십시오. 힘든 이야기는 조금만, 밝은 이야기는 더 많이, 내 근심은 짧게, 친구의 안부는 길게, 하소연을 아예 금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끊으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 이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를 들고 가자. 오늘은 웃긴 이야기 하나를 들고 가자. 오늘은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오자. 이 다짐 하나가 우정을 오래 살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친구에게 내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선생은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벗을 만나거든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높고 낮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정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말도 못하냐고요. 맞습니다. 기쁜 일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축하라는 표정 뒤에 있는 침묵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소재가 더 민감해집니다. 자식의 성취, 손주의 성취, 집의 크기, 돈의 여유, 여행의 횟수, 건강의 상태. 말하는 사람은 가벼운 자랑처럼 던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비교를 강요받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그 말 한마디가. 자식 문제로 밤새는 친구에게는 칼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손주가 좋은 학교 갔다. 그 말 한마디가. 손주 돌보느라 지친 친구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간다. 그 말 한마디가. 무릎이 아파 비행기를 못 타는 친구에게는 서러움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순간 친구는 자기 없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게 우정의 균열을 만듭니다. 저희 동네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모임에 나오면 늘 성공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딸이 해외에서 박사 받았어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참석자가 줄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다 바쁜가 봐 연락해도 잘 안 받아. 친구들이 바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지친 겁니다.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에 지친 겁니다. 반대로 진짜 멋있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데도 절대 내색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지. 다들 고생하는데 내가 뭘 자랑하겠어.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묻습니다. 요즘 너는 어떠냐고. 몸은 괜찮냐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과 있으면 내가 초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친구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우정을 오래 붙잡는 기술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말고 친구 이야기를 길게 듣자. 내 성취를 크게 말하지 말고 친구의 수고를 크게 칭찬하자. 오늘은 내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친구가 편안한 자리로 만들자. 이 선택이 친구를 남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친구의 약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선생이 가장 강조한 대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벗의 허물을 보았거든 가슴에 묻어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된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결정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의 약점이 보입니다. 건망증이 보이고 청력이 보이고 걸음이 보이고 경제 사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던집니다. 너 요즘 같은 말 3번 하더라.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갔어. 요즘 돈 쓰는 걸 보니 힘든가 봐. 보청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낍니다.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본인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을 본인이 가장 서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한 것을 본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편해야 할 친구 앞에서까지 그 약점을 확인당하면 그 순간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 친구 앞에서도 늙고 약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만남이 두려워집니다.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마음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요즘 모임에 안 나간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늙은 모습만 확인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귀 안 들리냐, 깜빡했냐, 왜 이렇게 말랐냐. 그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걱정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너는 이제 늙었다는 선고, 너는 이제 쇠약해졌다는 선고, 너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선고. 진짜 친구는 그 선고를 대신 내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모른 척 해줍니다. 같은 이야기를 3번 들어도 처음 듣는 척 해줍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크게 말해줍니다. 걸음이 느리면 내 걸음을 늦춰줍니다. 지갑이 얇아 보이면 메뉴를 조용히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친구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 친구가 내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우정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친구에게 너무 솔직했구나. 내가 선을 넘었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깨달음은 늘 부끄러움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소연만 하려는가? 오늘 나는 자랑을 하려는가? 오늘 나는 친구의 약점을 건드리려는가? 그렇다면 오늘은 잠깐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미루십시오. 마음을 추스르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친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십시오. 요즘 어떠냐고 묻고 그 대답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땠냐고 물어보십시오. 작은 칭찬을 하나 꼭 하십시오. 너는 참 성실하다. 너는 참 따뜻하다. 그 말 한마디가 친구의 하루를 살립니다. 그리고 침묵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존중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말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솔직한 말이 아니라 더 절제된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젊음도 내려앉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 과거를 알고 내 오늘을 아는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어려움을 습관처럼 쏟아내지 않는 것, 내 성공을 계속 들이미는 자랑을 줄이는 것, 친구의 약점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지키는 순간 우정은 오래 갑니다. 정약용 선생의 편지가 200년을 건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솔직함이 친구를 떠나보낼 수 있다. 그대의 배려가 친구를 평생 머물게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친구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하소연이 아니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요즘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지적이 아니라 만나서 반갑다고 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우정을 가꾸어 갑시다. 늙어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친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